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선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청소년을 위한 학습 전략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학습 전략 프로그램은 7단계의 공부 방법, 그리고 노트 정리법, 시험 준비법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맨 끝에는 그 각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효과적인 공부 방법 7단계를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제가 7단계를 하나씩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할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부할 알맹이 찾기, 그리고 세 번째는 능동적으로 읽기, 네 번째는 효과적인 암기, 다섯 번째는 배운 내용 내 것 만들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도 선생님, 일곱 번째는 시험 대비, 이렇게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부 방법은요, 학생들이 몸에 익히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실 때 좀 어색하더라도 억지로 좀 이렇게 해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이 7단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좀 몸이 안 맞더라도 이렇게 해보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좀 많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첫 번째, 공부할 내용에 익숙해지는 것은 이제 그 책을 볼 때 학생들이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책을 처음부터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책을 처음부터 정독을 해서 읽게 되면 자기가 어디가 중요한지, 그리고 대충 자기가 공부할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공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예습할 때 특히 좋은데요. 자기가 공부할 분량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책이라고 하면 책을 이렇게 그냥 휙 이렇게 넘기면서 각 자기가 할 분량에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냐 하면 제목, 그리고 작은 제목, 그리고 큰 제목과 작은 제목의 관계, 그리고 작은 제목이나 큰 제목이 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을까? 또 각각 그 분량에서 중요한 글씨, 또 그림, 또 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서 내가 이런 걸 공부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는 자기가 공부할 것이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공부하게 될 때 훨씬 더 익숙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 효과는 이제 한번 훑어봤기 때문에 다음에 자기가 이제 공부 계획을 잡을 때 이번에는 내가 모르는 게 많아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아니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지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두 번째 단계는 공부할 알맹이 찾기인데요. 이 공부할 알맹이 찾기는 이제 처음에 제가 공부할 내용에 익숙해지기가 다 끝났으면 다시 처음으로 책이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읽을 때는 내가 이것을 아는가 혹은 모르는가, 이것을 스스로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서 스크리닝 하면서 읽는 것이 이 두 번째 알맹이 찾기 단계예요. 이것은 이제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건데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걸 아나? 모르나?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주의 집중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 잘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알게 됐을 때는 그것을 나중에 수업을 받을 때 선생님한테 더 열심히 어텐션을 두고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선생님들이 이 얘기를 해주실 때는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않도록,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다, 이렇게 해서 모른다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면서 읽도록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포인트예요.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다 끝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세 번째 단계는 능동적으로 읽기예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책을 지금 2번 읽었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하는데, 이 능동적으로 읽기는 내가 조금 전에 읽었을 때 모른다고 모른다고 표시한 부분을 알려고 읽는 거예요. 알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라고 하면
내가 이제 첫 번째 읽을 때는 대강 내가 이런 내용을 이제 독해를 하겠구나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해석을 쭉 하면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놓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해석 안 되는 부분을 해석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될 때는 이게 왜 안 될까? 내가 뭘 몰라서 안 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면서 단어도 찾고 뭐 문법도 다시 보고 또 뭐 수거도 찾고 이러면서 자기가 해석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죠. 만약 그래도 안 된다 그렇다면 거기에 다시 자기가 이제 다시 표시를 뭐 어떤 식으로든 표시를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선생님한테 묻는다거나 아니면 과외 선생님한테 혹은 학원 선생님한테 물어서 해결을 하는 것이 바로 능동적으로 읽기 단계죠. 그래서 이제 보통 예습을 할 때는요,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까지만 하는 게 좋고요. 능동적으로 읽기 단계는 복습이나 시험 대비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습 단계는 두 번째 단계까지만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능동적으로 읽기는 이제 배우고 나서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세 번째 단계를 연달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제 능동적으로 읽기까지 끝나면 네 번째는 암기하기인데요. 이 암기하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학생들이 꼭 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일 첫 번째는 주의 집중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면서 아마 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암기할 때는 거의 집중을 하죠. 그래서 주의 집중을 돕고 또 하나는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잘하고 이해를 잘했어도 외우지 않으면 시험 점수를 잘 맞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하도록. 근데 학생들 중에는 암기를 귀찮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하기 싫다 그럴 수가 있는데 그건 선생님들이 이제 아니라고 그렇게 알려주시고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셔야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암기법을 많이들 개발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이제 앞자, 자기가 외워야 할 앞부분의 단어들만 쭉 연결을 해서 외우기도 하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외우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그 각각을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이 네 번째 단계 암기법을 가르쳐 주실 때는 아이들마다 보통 자기가 쓰는 암기법이 있어요. 그 암기법이 뭔지를 한번 물어보시고 그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고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새로운 암기법을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쓰던 방법 이외에 새로운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새로운 암기법을 알려주시면 되죠. 일단 암기하는 방법에서는 첫 번째는 이야기로 만들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역사 그런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역사를 이렇게 무슨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또 노래 가사로 만들기는 많이 해봤죠. 우리가 대정, 태세, 문단세 막 이래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거. 또 세 번째는 영상화라 그래가지고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사점과 차이점을 자기가 이렇게 계속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외워지는 경우도 있죠. 또 하나 방법은 이제 표를 만드는 건데요. 자기가 외워야 할 부분들을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서 외우려고 하면 표로 만드는 작업 자체가 외워지는 그런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암기법은 학생들 나름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고 선생님이 꼭 암기는 꼭 필요하다 그렇게 이제 강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암기를 할 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쉬운 것하고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어려운 것부터 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외우면 나중에 어려운 거 외우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부터 외워라. 두 번째 요령은 자기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공식 같은 것을 그냥 외워두면 나중에 문제를 거의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요령은 정확히 외우는 거예요. 학생들 중에서 잘못 외워놓으면 한번 외워진 게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못 외운 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정확히 외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세 번째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외우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루 중에 집중이 좀 잘 되는 시간이 있고 안 되는 시간이 있다면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은 외우는 걸 하고요.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그러니까 졸립다거나 약간 몸이 나른하다거나 이럴 때는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안배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요령은 외우는 거는 이렇게 잘라서 외우는 게 좋아요. 뭐 1시간 내내 외운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잘하는 요령이 아니고요. 20분 외우고 5분 쉬고 20분 외우고 5분 쉬고 이렇게 잘라서 외우는 게 좋고요. 마지막 요령은 자기가 외우는 과목이 있을 때 비슷비슷한 것을 연결해서 외우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뭐 국사를 외운 다음에 세계사를 외우고 그 다음 또 사회를 외우고 이렇게 사회과학 쪽으로 쭉 외우면 그게 막 헷갈리죠. 그래서 이제 뭐 국사를 외웠다 그러면은 수학을 좀 공부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종류를 다르게 배열을 해서 공부하는 것이 외우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4단계 했죠. 5번째 단계는 배운 내용 4건 만들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문제집 푸는 건데요. 학생들 중에서 문제집 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암기법과 마찬가지로 문제집은 풀지 않으면 점수가 오르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가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풀지 않은 상태는 지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날 것. 그러니까 응용, 이렇게 뭐랄까, 조리되지 않은 상태라서 시험을 보기에는 적합치 않은 지식이에요. 그래서 꼭 문제집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암기가 끝난 다음 단계에 있어야 되고, 문제집은 과목당 3권 이상 이렇게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서나 문제집을 고를 때는 참고서보다는 문제집을 최신 걸로 여러 개를 구입하는 것이 점수를 오르게 하는 중요한 방법이죠. 그래서 문제집을 사실 때는 이제 각 학교별로 그 보충 교재로 쓰는 문제집이 있어요. 그런 게 보통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충 교재로 쓰는 문제집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대형 서점에 가서 최근에 나온 문제집을 사서 그것을 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6번째는요, 나도 선생님이라는 단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문제집까지 다 풀고 나면 자기가 한번 선생님이 되어서 시험에 뭐가 나올까를 한번 짐작해보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왜 필요하냐면, 학생들에 따라서는 중요한 공부를 하지 않고 항상 중요하지 않은 거에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나오지 않을 거를 열심히 해서 점수도 안 오르고 공부한 보람도 없고, 그렇게 그 결과가 안 좋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는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한번 추측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 이유는 자기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스스로 이렇게 좀 판단해 보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렇게 판단함으로써 자기가 어떤 그 판단이 맞았을 때 굉장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틀렸을 때는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정이 되죠. 그래서 이제 교사들이, 그 선생님들도 이제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시험 문제 낼 때 아무리 시험 문제가 이제 똑같이 내면 안 된다고 해도 엉뚱한 것을 내진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계속 내지만 이제 방법을 바꿀 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어디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그런 눈이 아주 중요하겠죠. 자, 이제 7번째 마지막 단계는 시험 대비인데요. 시험 대비, 그러니까 시험이 발표가 되고 이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평소에 공부하던 그런 자세하고는 다르게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축구 선수들이 축구 시합을 앞두고 준비하는 그런 훈련은 평소 훈련하고 다르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시험을 앞두고는 훈련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여기 시험 대비 방법이에요. 시험 대비는 보통 이제 2주 전부터 시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2주 전에는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전부 다 꺼내놓고 쭉 한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트, 또 참고서, 교과서 이런 것을 다 한 번씩 읽고 자기가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특히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아이들이요, 학생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배우면서 뭐 과외 선생님도 가르치고 학원 선생님도 가르치고 선생님도 가르치고 막 이러면서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필기가 여러 군데 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 노트 한 권에 모든 필기를 다 같이 넣어서 노트 하나만 보면 자기가 필기한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트 정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주 전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주 전에는 노트만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집을 푸는 게 좋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1주 전에는 노트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다음에 문제집을 풀고, 그리고 자기가 틀린 부분, 문제집에서 틀린 부분이 어딘가를 확인해서 취약점을 확인을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이제 시험이 내일이다. 그러면 이제 바로 임박했죠. 오늘 저녁, 오늘을 어떻게 보내냐면, 이럴 때는 이제 외우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 것들을 외우고, 중심 뼈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아까 문제집이나 혹은 시험, 예전에 봤던 시험지에서 틀린 부분, 이런 것들을 다시 확인하면서 자기가 약한 부분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게 바로 시험 임박해서 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대비가 이렇게 그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시험이 아주 임박했을 때는 절대로 무슨 참고서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중요한 중심 개념들을 교과서를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틀린 것들을 위주로 확인해 나간다. 그게 7번째 시험 대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7가지 그 공부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부 계획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